네, 이제는 오늘장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립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 그리고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살얼음판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밸류 종목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거기에다가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를 쓰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2월 중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거다라고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잡힌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활용을 해볼 수 있을지 저 PBR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전략 이재규 본부장님 제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시장에서 이제 주도 섹터가 아무래도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대주주 요건의 변경도 있었고요, 공매도 금지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금투세 폐지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업 가치,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까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실제로 이제 PBR 1배 미만인 기업들이 원래는 51% 정도가 됐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44%까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BR 1배 미만의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부분은 뭐냐면 PBR이 높았었던 기업이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저 PBR이라고 가진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분명히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기업의 그 자사주라든지 자산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기업의 가치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업의 가치가 있는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저 PBR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실 과거에도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에서 나서서 좀 부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도 계속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부진한 쪽 전체적으로 안 좋지만은 그 가운데서 유난히 또 나쁘기 깊은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장주 섹터, AI, 로봇 이런 컨셉의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줬었는데요. 로봇주들 너무 밀린다 싶습니다. 이 부진한 주가 원인은 또 뭐가 있는지, 앞으로는 그렇다면은 이제 대세 상승이 끝난 것인지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 로봇주들 작년 말에 두산 로보틱스가 시세를 주도하면서 로봇주의 대장주로 좀 올라섰는데,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대장주들을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안 좋아요.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작년 12월 21일에 고점 찍고 지금까지 뚜렷한 죄송합니다. 뚜렷한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주가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 PBR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안 나오고 고 PBR 아닙니까? 그러면은 밸류 사용에 좀 부담도 있고, 그러고 수급이 저 PBR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지금 더 안 좋은 악순환에 좀 빠져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두산 로보틱스인데 거래가 지금 거의 말랐어요. 거래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어떻게 수급에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형국입니다. 주가가 12만 4,500원 12월 21일 날 기록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빠지면서 지금 6만 8,700원 어제자로 종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50% 가까이 지금 빠졌지만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반전의 흐름이 좀 나타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박스권을 그래도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에 뭐 저PBR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수급이 좀 이탈을 하면서 결국에는 박스권 하향 돌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떻게 본다면은 10배 오른 종목 아닙니까? 10배 올랐기 때문에 텐베거 이후에는 항상 이런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24만 2천 원까지 고점 갔다가 지금 14만 원인데 뭐 지금 뭐 한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해서 싸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그럼 좀 돌파구가 뭐냐? 조만간에 지금 코스닥 상장을 할 업체가 엔젤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분 한 7% 정도 투자를 한 업체예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지금 코스닥 돌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게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상장 일자가 좀 잡히면은 그때서 전서부터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특히나 로봇의 비중이 높다면 요즘에 많이 더 그 부분 체감이 크게 와 닿으실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 PBR 관련된 종목을 체크 포인트로 잡아드렸다면 어찌 보면 이 로봇주들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종목군들일 겁니다. 성장성은 높지만은 지금 안정성이 좀 낮기 때문에 밸류가 높은 이런 종목군들인데요. 시장의 이 컨셉이 좀 바뀌면서 이들 종목군들 크게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지는 말자. 그리고 앞으로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이벤트로는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기업 일정에 따라 조금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게다가 수급은 꼭 좀 체크를 해보자. 함께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항공 섹터의 이 빅딜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화물 부분을 떼서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왔는지 한 8분응선, 9분응선 지나가나요? 네, 9분응선은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2020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고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14개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 일본 쪽에서 경쟁 당국에서 뭐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럽연합과 미국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월 14일 이날이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뭐 운수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티웨이 항공 쪽에 넘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쪽의 화물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항공이나 다른 업체들 몇몇 기업들과 지금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항공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항공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인수합병, 합병, 기업 결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돼서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왔었던 경우도 있는데 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좀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80배럴당 $80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유가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갔었던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 섹터에 대해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전체적인 항공업계가 좀 바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조금 더 관심 가져보자. 항공 섹터 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반도체도 슬슬 좀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가운데 좀 반가운 소식. 디램 가격은 꾸준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디램 가격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앞으로의 전망도 알려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디램과 낸드 가격이 4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램의 1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대비 약 9% 정도 상승해서 1.8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도 4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작년 12월 대비 약 8.8% 상승해가지고 4.7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디램사들, 공급사들의 이제 감산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공급사들은 계속적으로 감산 정책을 좀 이어나갈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금 디램과 낸드 가격은 추세적으로 계속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봤듯이 디램 부분에서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이닉스도 4분기에 작년 4분기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만큼 앞으로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도 디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실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업황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저 PBR 종목 부각이 되면서 이런 쪽에 수급이 조금 어떻게 본다면 성장 쪽에 좀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데 다시 수급 돌아올 것이다. 역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대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이 버티지 못하면 우리나라 시장 결국에는 좀 힘들어진다.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좀 빠지면은 또다시 저가 매수 기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나 이쪽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든든하게 좀 잘 버틸 만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다고 너무 좀 실망하지 말자. 마지막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추천주 전에요.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지난 30일이었습니다. 정부 정책,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이 윤 대통령의 멘트가 나오면서 이 비트컴퓨터를 비롯해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었죠. 비트컴퓨터 추천이 나온 바 있습니다. 1월 12일에 이재규 본부장이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요. 당시에 6,000원대 샀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7,000원대였는데 거의 8,000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주 만에 30%라는 큰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 이 종목 향후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주가의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전일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오늘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 동시효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초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오늘 시초가가 많이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갭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 가격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요. 또 나중에 눌림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 큰 수익 내고 있고 또 때마침 긍정적인 뉴스들 맞이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얼마라고 가격을 명시해서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갭상승한다면 그때 수익 실현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궁금합니다. 먼저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예. 지금 역시 송배전 관련 전력기기 관련 업체인데 지금 저압 전력기기 시장에서의 최강자입니다. 효성중공업하고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업체이지만은 고압 전력기기거든요. LS 일렉트릭은 저압 전력기기 쪽의 강자이고 역시 저압 전력기기가 지금 고마진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전력기기 시장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압이죠. 배전 쪽이 고압, 즉 송전 쪽보다 시장 규모가 2~3배 정도 더 커요. 그렇다고 본다면 LS 일렉트릭이 수혜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됐었죠. 됐는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역시 전력 인프라 중심의 실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주가도 역시 많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횡보하고 있고 한번 이제는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69,000원에서 70,000원 사이 밴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82,000원, 손절가는 6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전력기계는 너무 좋죠. 뭐 최근 꾸준히 오르면서 나타나는데 LS 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시각과 함께 전체적으로 전력기기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오늘 LS 일렉트릭 추천해 주셨네요.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오늘 웹젠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계속해서 저 PBR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크래프톤이라든지 게임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웹젠은 작년 10월 달에 출시한 뮤 모나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실제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최대 순위는 매출 기준으로 3위까지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탑 10 안에 들어가면서 매출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저 PBR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가 전부 다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0.8배 정도 되는 기업이 1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 기준으로 25%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 PBR 관련주 중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실제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저는 게임주 쪽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풍부한 회사예요.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약 60%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최근에도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죠. 이 XR 쪽과 관련돼서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뮤 모나크라는 게임에 대한 매출, 그리고 두 번째는 저 PBR 중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XR 쪽에 엮여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웹젠이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 오늘 시초가에서 하단부로는 이제 16,500원까지 이 밴드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를 가져오셨어요. 이재규 본부장의 추천주는 웹젠입니다. 오늘 그래서 전력기기 쪽 그리고 게임주 이렇게 골고루 추천주 소개해드렸습니다.